네. 자, 오늘 저희 결정적 투자에서는 두 가지 이슈를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주 이 시간이었죠. 매일경제 신문과 함께 저희 매일경제 TV에서 가장 먼저 요소수 부족, 이 대란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관련 수혜주들도 저희가 가장 먼저 찾았고 일주일 사이에 관련 주식이 빠르게 확장돼서 이제는 비료주가 주도할 정도로 관련 주식의 종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진짜 수혜주는 또 무엇인지 이 시점에서 비료주로 매기가 이동하는 만큼 관련 대장주가 정말 있는지 바로 지난주 이 시간에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차영주 소장과 점검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추가로 오늘 두산중공업을 필두로 한 원자력 발전 관련주가 급등을 해서 이 테마도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와 함께 요소수를 가장 먼저 선점한 소장님이 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네요. 근데 예. 뭐 그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설왕설래한 이슈였었는데 그쵸. 지금은 대부분의 언론에서 보도하고 현장에 계신 분들이 조금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잘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도 섞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저희가 근데 지금 장중에 빠르게 지금 원전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아서 예. 빠르게 이슈를 좀 바꿨습니다. 장 흐름에 예. 맞게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저희 대표 주식들은 두산중공업인데요. 오늘 10% 넘게 오르면서 27,100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 중에서 대형주들의 소위 슈팅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게 쉽게 꺼지지 않는 것 같다. 단순 테마로 보기는 좀 힘들 것 같다라면서 도대체 상승의 원인이 무엇인지 실체는 있는 것인지 차영주 소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금 아직까지는 확실한 실체는 아니지만 실체가 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원전 관련해서 두 가지 뉴스가 오늘 동시에 이제 터졌습니다. 하나는 현재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럽을 순방 중이시죠. 유럽을 순방 중인데 지금 이제 유럽에서 지금 이제 헝가리라든지 이런 몇몇 나라들을 순방하고 계신데 거기서 원전과 관련된 얘기들이 지금 현재 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원전 계약을 할 가능성, 물론 이제 뭐 우리의 K-50 전투기에 대한 수출권 뭐 이런 것들 굵직굵직한 것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렇다 보면 국내 그 두산중공업 필두로 해서 한전기술이라든지 원전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동반해서 이런 부분들을 원전 수출을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 아니겠는가라는 게 첫 번째 이슈고요. 두 번째 이슈는 중국이 150기 원전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어마어마한 규모인데요. 우리가 지금 그 유럽 쪽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소형 원전입니다. 유럽 쪽은 주로 소형 원전인데 중국은 아직까지 지금 뭐 소형 원전 같지는 않습니다. 대규모 원전을 좀 곳곳에 짓겠다. 중국의 땅덩어리가 워낙 넓기 때문에 소형 원전 같은 경우 규모보다는 대형 원전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면 이제 우리나라 업체만 수혜를 볼 것들이 아니라 글로벌 원전 업체들의 각축이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어찌됐든 원전이라는 게 친환경 부분과 맞물리면서 새롭게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유럽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만 원전 없이 친환경으로 간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대형 원전과 소형 원전의 차이점 이런 것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원전을 짓는다라는 규모도 다릅니다만 원전을 운용하는 부분이 좀 다릅니다.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연료봉이라는 것을 이렇게 사용을 하고 그 원자로죠. 원자로를 이제 사용을 하고 거기서 폐연료봉이 나오면 이것에 대한 매몰 비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원전이 친환경적이지 않는다 이런 논쟁들이 이제 있었던 상황인데 소형 원전 같은 경우 이 폐연료봉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몰 비용이 대형 원전보다는 좀 작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소형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요. 더군다나 IAEA로부터 우리나라가 올 봄에 폐연료봉에 대한 사용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북한과 대치점에 있기 때문에 북한이 폐연료봉을 가지고 이제 무기를 만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IAEA 핵살착까지 이어졌던 우리 과거의 경험들이 있죠.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이제 그런 것과 선을 분명히 그어놨기 때문에 현재 지금 현 정부 들어서 다양한 규제들을 풀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규제도 풀어놨기 때문에 원전 테마는 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수주를 통해서 원전을 한다 이런 실체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진행 과정들을 보게 된다라면 두산중공업의 어떤 원전 기술이라든지 한전기술의 원전 기술이 우리나라 내에서의 소형 원전 그동안에 억눌렸었던 그러니까 현 정부 들어서 원전 폐쇄 정책 쪽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어제 또 문재인 대통령이 엊그제 그런 말씀하셨죠. 2050년까지 화력 발전을 멈추겠다. 이런 또 발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또 원전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계속해서 좀
피어오르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랄까요, 정부 정책에 사실은 지금 거의 뭐 중국 관련 이슈가 테마를 다 이끄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요소수도 석탄이 중국에서 결국 수출 안 한다고 해서 대란이 일어난 맞습니다. 거고, 원전도 중국에서 이렇게 원자료를 추가로 150기나 짓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또 테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중국 이슈가 정말 뭐 모든 것을 다 잡아먹는 것 같아요. 이제 네. G2에서 G1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근데 물론 아직까지 이제 중국 이슈를 우리가 얼마만큼 선점하느냐라는 부분들인데 외교적인 복잡한 셈법 다음 정부로 이제 넘어가겠죠. 네. 복잡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산중공업이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고 한전기술도 이 대형주 위주로 테마가 이제 소위 슈팅이 나오다 보니까 네, 오늘도 한 22%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 예. 아무래도 정부가 나서서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을 주도하게 되면 두산중공업과 한전기술이 같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좀 억눌렸었던 것들에 대한 반사이익입니다만 한전기술 같은 경우 정부와 같이 한전이 진출하게 된다라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원전 관련주고 국내 소형 원전을 짓게 되면 가장 먼저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두산중공업과 한전기술을 보면 앞에서 네이버와 카카오 둘 중에 하나가 뭐 더 좋아요?라고 질문했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거의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수준인데 비슷한 질문이죠. 점심 시간이니까 이제 뭐 짜장면과 짬뽕으로 구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가 고프시죠? 예. 근데 이제 사실 두산중공업은 너무나 그 우량한 그런 대형주, 주식시장에선 대형주입니다만 재무 건전성에 대한 리스크가 늘 이제 마음에 걸리는 만큼 그렇죠. 이 종목 적극적으로 투자해도 되나라고 해서 놓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선뜻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원전에 대한 우리나라의 아직까지 방향이 이렇다하게 지금 뭐 나온 건 없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가 이제 원전 탈원전으로 가겠다라는 게 문재인 정부의 목표였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탈원전을 보이지는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내년도 원전 관련 예산이 4%가 늘었기 때문에 탈원전은 이제 다음 정부로 넘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야권이나 여권이나 원전에 관한 얘기들을 아끼고 계신데 일단은 만약에 다음 차기 정부에서 여권이 될지 야권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전 관련된 기조가 바뀌게 되면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슈팅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두산중공업이 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매매 관점에서의 접근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손절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접근에 대한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세 상승장에 돌입했다. 원자력 발전 관련주는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테마다. 이렇게 좀 강한 투자 의견을 가지고 접근해도 되겠습니까? 대세적인 것은 아니겠고요. 뭐 원전이 우리나라만 지금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뭐 지금 소테마, 소테마 정도로만 이해를 하셔야 될 것으로 조금 축소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기대. 150기 원전을 우리가 다 가져간다? 이거는 꿈 같은 얘기죠. 예. 그중에서 과연 몇 기를 가져오겠습니까? 뭐 프랑스라든지 미국이 원전 기술의 원조 아니겠습니까? 그런 나라들이 대부분 가져갈 것이고요. 우리도 이제 거기에 협력하는 정도 단계 아무래도 이제 지리적 위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주 관련 주식을 투자하실 때 그렇다면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너무 많이 담으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항상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죠. 지금 아니다 싶으실 때는 자를 수 있는 용기가 있으셔야만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테마주의 영역에 들어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주식은 두 차례 나눠서 올라갑니다. 하나는 기대감으로 지금은 실체가 없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전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금 막 모락모락 피어나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는 원전 관련주들이 다 올라가죠. 그다음에 이제 실체가 그다음에 분명히 조정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올라갈 때는 수주를 받는 기업 위주로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수주를 받느냐, 영업이익이 늘어나느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의 향배가 결정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채팅창 보니까 오해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종목이 많이 죄송합니다. 그동안 계속 그 흐름이 상승 추세로 가기 있기 때문에 이 상승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오는 건지 그리고 시장의 주도 테마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투자 의견을 여쭤봤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비중을 싣기에는 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라는 측면으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꼭 염두에 두시면서 참고하시라고 다시 한번 대세 상승이냐라는 질문을 추가로 드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원자력 발전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고 이제 또 진짜 요소수 관련 주식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비료 대란이다라고 하면서 오늘 그 비료 관련주들이 또 급등하고 있습니다. 어떤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근데 요소수
요소가 비료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질소화합 비료를 많이 쓰기 때문에 네. 질소화합 비료가 이제 지력, 땅에 이제 기운을 돋궈준다 그래서 내년도 농사를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연 요소수 관련해서 국내에서 수혜를 볼 업종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요소가 대란인 건 맞습니다. 요소가 대란이 많고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요소 관련해서 뉴스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요소 관련해서 지금 약 330만 대 화물차 중에 극단적으로 매일경제신문에서 밝혔다시피 200만 대가 멈출 수 있다는 극단적인 상황이 오면 이거는 뭐 공급 대란이 일어나는 거죠. 주식시장 전반에 걸친 문제입니다. 그러면 요소를 우리가 생산하는 기업이 있다라면 소위 대박이 나겠죠.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만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석탄에서 요소를 추출해 왔는데 이러한 요소를 중국에서 싸게 추출하다 보니까 중국 시장의 90% 이상을 의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를 안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요소가 현재 지금 통관이 멈춰서 있는 상황에서 요소를 만들 수 있는 롯데정밀화학이라든지 아니면 비료 회사라든지 원료가 공급이 안 되는데 이게 과연 어떤 수혜를 볼 수 있겠냐라는 거죠. 물론 지금 요소수 같은 경우 주유소에서 부르는 게 값이랍니다. 예. 그럴 정도로 하는데 그러면 주유소 업자분들은 아무래도 뭐 독과점에 대한 추가 이득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기업체가 요소 관련해서 수익을 볼 수 있다? 제가 볼 때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크지 않다. 물론 요소에 대한 대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산업용 요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 폐기물 하는 쪽에서도 나오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이게 원자식이 같다 그래서 이거를 대체제로 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인터넷상에 돌아다니고 있는데 네. 현지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이것들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공장의 라인이 A 공정으로 돼 있었는데 대체제인 B 공정을 넣으려면 이거에 대한 뭐 기계도 바꿔야죠. 실험도 해야 되죠. 뭐 이런 것들을 막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분자식이 같다고 거기다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특히 정부에서도 선을 그은 게 산업용 요소를 지금 당장 급한 화물차용 요소로 돌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데 이거는 화물차 엔진에 부하가 걸린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냉정하게 본다라면 냉정하게 볼 건 봐야죠. 요소 관련해서 과연 어떤 기업이 이익이 날지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 급등하고 있는 것들은 테마주적인 성격이 강하지 예. 요소와 관련해서 이 기업이 이익이 급증할 것이야? 아니 비료업체 같은 경우는 요소 가격이 올라가는데 요소 지금 아직 비료 판매도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 가능성 저는 조금 조심스럽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요소 부족 사태로 인해서 최근에 비료 관련주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 다음은 비료 쇼티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네.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효성 OMB가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수혜주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 네, 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와이즈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